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전기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전기기, 그리고 교통에서까지 우리 일상생활은 에너지, 특별히 전기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 미래 융합사회를 보면 그 사물 인터넷, 전기로 구동되는 컴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가 함께 융합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오게 되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전기 에너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문명의 발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산업혁명의 이후로 급격하게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자동화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요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같은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적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분배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배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전, 송전, 분배, 소비 이게 전력 시스템이 전력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발전소에서 소비자.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걸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기기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에 대한 수요,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존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망의 어떤 전력망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센서 기술,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들 또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융합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융합을 하게 되면 이 전력망이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네, 똑똑해져서 우리가 이런 전력망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지를 하고 서로 뇌에서 신호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기술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전력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과 센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정보 교환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능형 전력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전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전탑을 통해서 먼 거리로 이제 전력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얼만큼 송전이 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송전탑에 어떤 에러가 났다, 어떤 송전탑에 송전탑이 끊어졌다 이러면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거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원격으로 송전탑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전력 흐름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송전 오류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력 시스템을 좀 더 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발전량의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침에는 좀 작다가 오후에는 좀 크다가 그리고 저녁 때는 좀 작죠.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당연히 오후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력 소비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많게 되면 이 전력망 장치가 되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뭐 에어컨 꺼달라, 뭐 어쩌라 달라, 뭐 이런 얘기 그 공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져서 전체 정전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전력 발전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최대 수요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력 많이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력을 적게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력이 많이 생산은 되는데 쓰진 않기 때문에 다 이제 허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좀 비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뭐 우리가 그러면 오후에 발전기를 많이 돌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얘기를 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켜지면 이게 수일 동안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일정한 발전량의 전력을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남은 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지능적인 똑똑한 전력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용량이 많은 시간의 전력을 사용량이 적은 시간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픽 쉐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를 뭐 오후에 충전하는 게 아니고 뭐 밤에 충전을 한다. 아니면 세탁기를 뭐 밤에 한다. 뭐 이렇게 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최대 수요를 이제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전력 관리라고 해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전력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점이 뭐냐면 기존에 만약에 이제 그 거대한 전력망에서 만약 정전이 났어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송전, 이런 어떤 고압 송전을 통해서 멀리 전기를 이제 보낼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지역적으로 관리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멀리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의 이제 활용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제 V2G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V2G는 뭐냐면 Vehicle to Grid,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간다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충전이 이제 뭐 완충이 됐는데 내일은 뭐 어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회사에 되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전력을 다시 보낼 수 있으면 이점이 전력망에 만약에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격이 시간마다 달라요. 그래서 쌀 때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비쌀 때 에너지를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윤이 남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그런 이윤을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옛날에 한 연구이긴 한데 2012년도에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비용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운영할수록 더 이득을 본다는 얘기고 더 큰 배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를 이미 예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제로 에너지입니다. 네. 제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제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보이시듯이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모두 충당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양동이가 있는데요. 양동이에 있는 물이 이제 물을 부으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거는 양동이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인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에서 새는 부분들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들을 막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 소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 또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인 지능형 전력망의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작은 규모에서 구현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마트 빌딩,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건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ar zero 에너지라고 해서 거의 제로 에너지에 가까운 그런 빌딩들이 있고, 또 여기 독일에 보시면 에너지 플러스 빌딩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남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남은 전력은 지역 전력망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갖다 파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득을 챙길 수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력망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건물들 제로 에너지 빌딩을 넘어서서 그린 데이터 센터라는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버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미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이제 6월 뉴스에 보니까 이제 구글이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네덜란드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구 목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최소한의 연산과 메모리 공간을 활용해서 가장 빨리 계산하는 게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런 활용 분야가 되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좋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의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뭐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얼마큼 빨리 계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연구 하나, 그리고 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만한 특별한 연구 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연구는요,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분들 무선 충전 요새 많이 하시죠. 네, 선 없이 하는, 그렇죠? 이거를
전화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 쫙 깔아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무한정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 대의 차가 이제 지나다니고 또 이것들 또 충전을 하려면 또 이런 그 동적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패드와 이 차량과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기는 쉽지만 되게 좀 복잡한 연구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특별한 연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우주 밖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태양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주 태양 패널은 한마디로 이제 태양광을 우주 밖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기권 밖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이제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구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는 이유가 대기를 통과하기 전보다 우주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면 더 효율적으로 잘 모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모아서 그거를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구로 보내겠다.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이거 뭐 진짜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우주 전쟁에서 무슨 이게 뭐 광선 쏘는 거 있잖아, 레이저 쏘듯이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미국 공군에서 테스트를 이제 좀 진행을 이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위성을 띄워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군사용 또는 이제 재난 시 이제 활용할 예정이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범위가 활용 분야가 확장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문제와 같은 어떤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또 이런 분야의 혁신가가 다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